Yes, up guys, 부팡삼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영어 원서 한 권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학년 친구들을 위한 도서를 오랜만에 한번 골라봤는데요. 바로 Life on a Plantation 이라는 제목의 AR 6점대 영어 원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뭐 대농장에서의 삶 해석할 수 있겠죠. 주로 19세기 미국 남부의 대농장에서 노예로서 일하던 흑인들의 삶에 대해서 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부분 어릴 때부터 에이브레임 링컨 대통령이나 미국 남북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죠. 하지만 뭐 그 당시 미국 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배경이나 미국 사람들의 실제 생활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드라마 남과 북, 또 뭐 최근에 이제 노예 12년 같은 이제 미디어로 우리가 받는 단편적인 흑인 노예에 대한 이미지, 요 정도밖에 없죠.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노예제도를 이제 폐지한 나라죠. 끝까지 남들은 다 산업혁명 끝내고 명예혁명 끝내고 산업화를 막 이루고 있을 때 미국 남부에는 아직까지 전근대적인 이제 노예제도가 남아 있었으니까 미국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이 흑인 문제, 흑인 노예 문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지금까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 문제로 뭐 끊임없이 이슈가 되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어린이 친구들, 집에서 같이 영어 원서를 읽는 부모님들께 한 번은 관련 영어 원서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골라봤고요. 뭐 긴 말 필요 없고 저랑 같이 자리로 가셔서 책 살펴보도록 하시죠. Let's get it! 네, 먼저 난이도부터 말씀드리면 AR 6.3 레벨입니다. 렉사일 지수는 920L이고요. 르네상스 러닝 AR 퀴즈랑 리드 앤 퀴즈 프로그램에는 탑재가 되어 있고 스콜라스틱 리프로에는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논픽션 장르이고 IAL 지수가 미들 그레이드로 조금 높은 편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량은 이제 32페이지 분량 픽처북 종류이고요. 얇죠? 상당히 퀄리티 높은 그림들과 사진, 이미지들로 일러스트가 꾸며져 있습니다. 이제 책을 한번 살펴보시죠. 오프닝 페이지에 제목에 딱 어울리는 미국 남부 대저택의 이제 상징과도 같은 수백 년 된 웅장한 참나무 가로수길, 여러분들 아시죠? 혹시 뭐 미국 남부 쪽으로 이제 여행 가실 일 있으시면은 이런 이제 플랜테이션이 지금은 뮤지엄 등으로 개조가 돼서 일반인들한테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꼭 한번 이런 데 가셔서 방문하시고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해 보죠. 맨 먼저 이제 플랜테이션이 뭔지 우리가 개념부터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플랜테이션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조지아, 엘러바마 같은 이제 미국 남부의 거대한 농장을 뜻하고 주로 담배나 모카, 쌀 같은 단일 경작하던 엄청 거대한 대농장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제 1600년대에 처음 미국 남부의 플랜테이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영국에서 건너온 백인 이주민들이 정착해서 땅을 경작하고 그 수확물들을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면서 이 사람들이 점차 큰 돈을 벌게 되죠. 이렇게 번 돈으로 점점 땅을 사고 경작지를 넓혀가고 우리가 빅하우스라고 부르는 이러한 대저택도 짓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작해야 될 땅이 점점 넓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노동력이 필요해지게 되죠. 그 노동력을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서 충당해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00년대부터 1865년 노예 해방 선언 때까지 약 200년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미국으로 끌려와서 죽을 때까지 백인 지주 계층들을 위해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 왼쪽을 보시면은 1854년 당시 흑인 노예제도가 합법이었던 주, 그러니까 미국 남부주들이 되겠죠. 그리고 불법이었던 미국의 이제 북부주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플랜테이션들이 있던 주들은 바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남부 지역들이 되겠죠. 네, 저는 책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 페이지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당시 플랜테이션의 이제 대략적인 구조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빅하우스, 백인 지주들, 이 맨션이 맨 앞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옆에는 또 이들에게 바칠 음식을 하는 식당이 따로 있었네요. 그 당시에는 옷, 신발, 뭐 가구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도구나 생필품들을 가게에서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훨씬 이득이었다고 합니다. 뭐 노예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이 공짜였으니까 당연하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뭐 실 짜는 장소, 옷 만드는 곳, 뭐 천 염색하는 곳, 대장간, 마구간 같은
같은 게 따로 있었고, 음식을 저장하는 곳, 도사를 하는 곳, 고기를 뭐 훈제하고 저장하는, 염장하는 그런 공간도 다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뒤쪽에 이제 오른편에 보시는 요 공간이 이제 쿼터라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좀 흥미로운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흑인 노예들의 일종의 커뮤니티, 생활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플랜테이션 내에 한 20명에서 40명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일을 마치고 들어가서 먹고 씻고 뭐 잠자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이제 플랜테이션의 구성원을 보면은 플랜터 또는 말씀드린 이제 마스터라고 불리는 지주가 있겠고, 지주 대부분은 사실 백인 남성이 되겠죠. 뭐 간혹 미망인 또는 이제 미혼의 상속자들이 플랜터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플랜터의 안에는 집안 일들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지죠. 요 노예들에게 이제 요리를 준비를 시키거나 청소나 빨래나 생필품을 만들기를 시키거나, 또 뭐 심지어 아이들을 키우는 보모 역할들을 지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고요. 노예들도 이제 다 같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었죠. 농사의 일을 담당하는 이제 필드 워커가 있었고, 뭐 필드 워커 같은 경우는 해 뜨기 전부터 해질 때까지 새벽 5시 일을 시작해서 저녁 8시 넘어서까지 일을 했다고 하니까, 미국 남부 지역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름철에 기온이나 햇볕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 10분만 거기 서 있어도 정말 이제 쓰러집니다. 얼마나 가혹했는지 일이. 이제 일하다가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허리를 펴야 되잖아요. 스트레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일하다가 허리를 잠깐이라도 펴면은 뒤에 속에 애들이 이제 오버시어라는 감독관에게 채찍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제 점심 먹는 시간 말고는 쉴 틈 없이 이제 일을 했던 거죠, 그죠? 뭐 작물 키우는 거 외에도 이제 라이브 스탁, 즉 이제 가축들을 기르는 일도 했었다고 하고, 스킬드 잡스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수공업자 역할이었어요. 신발이나 옷, 모자 같은 걸 만들거나, 뭐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들거나, 또 말과 마차를 관리하고 운전하는 드라이버들도 이들에 해당되겠고, 그리고 이제 속에 애들이 오버시어와 슬레이브 드라이버즈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말 그대로 노예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로 이제 뚱뚱하게 배가 나오고 막 지저분하게 생긴 아저씨가 덩치가 엄청 크고 험상궂게 생겨서 노예들한테 나무를 묶어놓고 막 채찍으로 때리는, 매질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이제 바로 이런 캐릭터가 이제 오버시어가 되겠고, 참고로 이제 1985년 드라마인데, 미드 이제 남과 북 보면은 이렇게 뚱뚱하고 험상궂게 생긴 오버시어가 딱 나옵니다. 전형적인 이제 스테레오 타입으로 생긴 아저씨가 나와서 막 흑인한테 채찍질을 등을 막 때리고 있는데, 이때 이제 주인공이죠.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패트릭 스웨이지가 말을 막 멋지게 타고 달려와서 채찍을 확 낚아챕니다. 그래서 막 눈빛으로, 야, 왜 때려? 사람을 왜 그렇게 때려? 암만 노예지만 한 번만 더 노예들 때리면은 너 뒤질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매섭게 쏘아보고 돌아가는데, 뭐 여기서 이제 전 세계 팬들이 뻑가죠. 패트릭 스웨이지가 당시에는 뭐 이 드라마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지금의 뭐 브래드 피트를 비슷한 그런, 아무튼 이제 남과 북 이 드라마도 언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고, 굉장히 고증도 잘 되어 있고, 당시 이제 남쪽과 북쪽 양쪽의 입장을 표현이 잘 되어 있는 수작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제 봐야 되는 드라마이고, 뭐 아무튼 이제 뒤에서부터는 쭉쭉 이제 노예들의 가혹한 생활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노예들을 때리고 가두고 뭐 죽이고, 이 페이지 제가 되게 슬펐는데,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뭐 당연히 잔인한 짓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형벌이 이 노예들 가족들 간에 떼어놓는 거. 이제 백인 지주들이 이제 흑인 노예들을 잡아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러면서 얘네가 사람이 아니라고 가축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그냥 뭐 흑인 가족들의 남편, 부인, 자식들 다 떼어놓고, 아빠는 애틀란타, 뭐 엄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아들은 버지니아, 뭐 이런 데로 따로 각각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제 노예 시장, 노예 액션을 통해서 이때 헤어진 가족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만나죠,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차라리 이제 좀 막말이지만 죽이는 게 나을 정도로 잔인한 짓을 이들에게 했던 겁니다. 그 뒷페이지부터는 당시 이제 백인 지주들의 삶과 흑인 노예들의 삶을 대조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1860년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그리고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4년 동안 벌어진 전쟁에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남북전쟁 누가 이깁니까? 잘 아시다시피 컨페더레이트, 그러니까 즉 남부연합이 북군한테 정말 처참하게 개박살이 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왜냐면 그때만 해도 화력이 더 셌거든요, 남부가. 물론 이제 물자들은 북부가 공장들이 있으니까 우세했지만 노동력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북군한테 뭐 털리듯이 개 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시험원 장군도 등장해서 남부를 싸그리 이제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뭐 플랜테이션, 대저택 이런 것들 싹 다 불타버리고 이제 개털되죠. 영화 우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시면은 주인공 이제 스칼렛 오하라가 되죠. 비비안 리가 연기하신 스칼렛 오하라랑 이제 클라크 케이블, 이름이 레트 버틀러였나? 하여튼 그게 이제 막 불타는 대농장을 배경으로 뒤로 하고 막 말 타고 마차 타고 도망가면서 키스를 하는, 허리를 탁 꺾어서 키스를 하는 그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막 불타던 게 이제 남부의 모습입니다. 남북전쟁을 참고로 나중에 한번 다뤄볼 텐데 얼마나 처참했냐 하면은 세계 1, 2차 대전이랑 건 비교도 안 되고, 남북전쟁 그 4년 만에 죽은 미국 사람들의 숫자가 50만 명, 한 거의 200년 전인데 50만 명에 육박하는, 50만 명이 뭐 넘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인구가, 얼마나 심한 전쟁이었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북부군한테 이제 항복을 선언하죠, 남부가. 그리고 1865년 노예 해방 선언, 그리고 그 유명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13조도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링컨 대통령께서는 암살자의 총격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뭐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노예제도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의 자유를 마음대로 빼앗고 소유하는 행위 자체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이제 Life on a Plantation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책 내용의 이제 3분의 1도 안 되고 대략적인 줄거리와 역사적 배경만 설명드린 거니까 여러분 꼭 이 책 빌려서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대여 박스 번호는 0010-32-A06번입니다. 자, 저는 북팡삼촌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어 원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Don't let your kids watch it!